오랜만에 시골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달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판 위를 부드럽게 덮고 논둑에는 마른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지영은 백미러 너머로 앉아 있는 루루를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고개를 내민 루루는 들판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조용하네, 루루야. 할아버지 집이야. 조금만 가면 돼. 지영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볍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걱정이 스쳤죠. 몇 달 전 아버지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통화가 끊긴 뒤 그가 점점 멀어진 느낌이었거든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오래된 표지판이 삐걱이며 흔들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녹이 쓴 대문, 마당 끝에 감나무, 그리고 푸석한 흙길 위에 덩그러니 놓인 고무신 한 짝. 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찰칵 낡은 문고리가 힘겹게 돌아가며 낮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루루는 금세 마당으로 뛰어나가 흙냄새를 맡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박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가 흘려보내는 오래된 트로트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지영이 인사했지만 그는 느릿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며 말했다. 잘 왔다. 그 말에는 반가움보단 어색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고 루루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얘 이름이 루루예요. 잠깐만 맡아주세요.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요. 박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루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루루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박노인의 표정에는 잠시 미묘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듯 짧고 깊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영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밥은 잘 먹는 애예요. 박노인은 말없이 라디오를 끄고 일어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매미 소리가 멎자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퍼졌습니다. 루루는 낯선 집의 마당을 천천히 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영의 차가 멀어지고 붉은 후미등이 골목 끝에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마당은 달빛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스치며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박노인은 혼자 밥상 앞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거의 손대지 않은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약하게 떨렸고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루루는 마루 밑에서 몸을 말고 누워 있었지만 계속해서 마당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어둡게 그늘진 흙더미 하나가 있었죠. 바람이 불자 낙엽이 살짝 들썩였습니다. 그때 루루가 몸을 일으켜 조용히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의 귀가 곤두서고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한 녀석이군.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흩어지고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루루는 마당 한쪽에서 계속 코를 킁킁대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마당을 얇게 감싸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 박노인은 이부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려다 다시 굽히며 한숨을 쉬었죠.
그때 마당에서 파박, 파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흙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루루가 앞발로 땅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절도 있게 움직였고 꼬리는 단단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참 새벽부터 뭘 그렇게 파는 거냐? 박노인은 투덜대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느리게 열렸습니다. 루루는 박노인이 다가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노인은 무릎을 굽혀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촉촉한 흙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기 전에 루루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장난스러운 짖음이 아니었죠. 어딘가 긴박하고 경고하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아침 이웃 다 깨겠구나. 박노인은 흙먼지를 털며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마당을 빗자루로 쓸며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루루는 그 근처를 떠나지 않았고 계속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박노인은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다시 덮었습니다. 하지만 흙 위에는 루루의 발자국이 여러 겹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이 마치 여기 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기울자 루루는 또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짖는 소리가 한층 커지고 마당의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창문을 닫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유리창을 넘어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 10시를 넘기자 라디오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시계 초침만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박노인은 이불을 목까지 덮으며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다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루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는 마당 한가운데 그 자리 위에 앞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흙더미는 낮보다 더 낮아져 있었고 안쪽에서 금속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김 씨가 대문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개가 밤새 짖던데 무슨 일 있으시오? 박노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별일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햇빛이 비쳤지만 그 흙더미는 여전히 눌린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루루는 그 옆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리고 박노인의 가슴에도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루루는 여전히 같은 자리만 맴돌았고 그곳에 흙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에는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고 어딘가 낯선 기척이 느껴졌죠. 대문 밖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크은박 선생, 요즘도 그 집에 혼자 계시오? 이웃 김 씨였습니다. 허리춤엔 담배를 꽂고 손에는 막 따온 무 몇 개를 들고 있었죠. 별일 없지요? 근데 그 자리는 예전부터 이상한 자리라더군요. 박노인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자리라니요?
그 옛날 당신 아버지가 거기다 뭘 묻었다는 얘기가 있었소. 밤마다 삽질 소리 들렸다고. 그 말이 바람결에 흩어지자 박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빛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박노인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그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그의 손끝에 멈췄습니다. 졸업식 1982년이라 적혀 있었죠. 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잊었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그때 왜 울고 있었더라? 사진 속 소년의 눈동자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바람이 불며 사진이 살짝 들썩였고 그때 라디오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고 눈빛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 자리가 떠오르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루루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또다시 그 자리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발톱으로 흙을 긁는 소리가 한층 거칠었습니다. 루루야, 그만해라. 박노인은 마루로 나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흙 속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손전등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헛것을 본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라디오가 혼자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새벽녘 바람은 유난히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컹이며 흔들리고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박노인은 잠에서 깨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루루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루루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곳 마당의 한켠에서 흙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뭘 묻으신 걸까? 그 말이 방안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루루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덮고 공기엔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불 위에 누운 채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후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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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의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짖는가 싶더니 점점 짙은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박노인은 몸을 일으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슬리퍼를 신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자리냐?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바람이 문을 밀치듯 열리며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마당은 달빛 아래 은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루루는 마당 한가운데 그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고 앞발은 흙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짖는 대신 낮고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우우. 박노인은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끝이 흙을 밟을 때마다 축축한 땅의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들었습니다. 빛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죠. 그 빛이 그 자리에 닿자 흙 사이로 반짝거리는 금속 조각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흙이 스르르 무너지고 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흙 속에는 낡은 상자의 모서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일부가 깨져 있었지만 분명 상자였습니다. 박노인은 망설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묻어두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루루는 계속 그곳을 향해 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짖을 때마다 울음은 절박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흙을 조금씩 걷어냈죠. 상자의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흙을 털어내며 낮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달빛이 더 밝아지며 상자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상자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바람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루루는 그 문 앞에 앉아 낮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흙더미 위에는 아직 덜 파헤쳐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박노인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작은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상자 위로 비쳤습니다. 금속 표면엔 녹이 깊게 슬어 있었고 손을 대자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루루는 마루 끝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진지했고 귀가 살짝 젖혀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낙엽이 대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탁 반복되는 소리는 마치 문 두드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내 시선을 다시 상자로 돌렸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랍을 뒤져 작은 망치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자물쇠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타격에서 자물쇠가 딱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코를 막으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다발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글씨는 세월에 달아 희미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날의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편지의 필체는 어린 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요. 짧은 문장들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한 장 또 한 장을 넘기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마다 다른 이름, 다른 필체, 다른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결국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죽인 방 안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붉은 잉크로 죄송합니다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글씨는 떨린 필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편지 끝에는 빗방울 자국처럼 번진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노래. 그 목소리는 낯익었습니다. 박노인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다가가 볼륨을 높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한 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선생님, 듣고 계시죠?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건 바로 그때의 그 아이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밀려들며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상자 위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루루가 마루 끝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루루가 파헤친 것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세월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기억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식탁 앞에 앉아 상자 속 편지들을 다시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낡은 종이에서는 묘하게 익숙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한 장을 매만지며 읽었습니다. 글자들은 모두 그를 향한 말들이었고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사과가 얽혀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편지 한 통이 그의 손끝에 멈춰 있었습니다. 편지 겉면엔 이름이 없었고 봉투는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이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진실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작게 구겨졌고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며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수십 년 전 학교 운동장에서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한 학생이 도둑으로 몰렸고 그는 교사로서 꾸짖었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를 울게 했던 기억. 그리고 며칠 후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아이였던 겁니다. 박노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당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문틈이 울었습니다. 휘.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루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개는 마치 사람처럼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창문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루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이걸 못 봤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때 라디오가 다시 켜졌습니다. 오늘은 오래전 제 인생을 바꿔주신 선생님께 노래를 드립니다. 그 목소리, 익숙한 제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이 끝나자 조용히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루루가 마루로 올라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주인의 손등에 코를 댔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루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루루야.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구나. 그의 입가에 아주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라디오의 노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마당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루루는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의 눈에서도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가 묻어둔 건 죄책감이었고 루루가 파헤친 건 진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결국 마주한 그 한 줄의 편지. 그것이 그에게 남은 그리고 치유의 시작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날씨는 어느새 봄처럼 포근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루루는 그의 옆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햇살을 즐기고 있었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집안엔 라디오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상자 속 편지들을 다시 꺼내어 작은 나무 상자에 정리했습니다.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곱게 접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남겨줄 줄은 몰랐지. 그의 목소리엔 담담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익숙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루야. 그녀가 외치자 루루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지영은 그를 안고 웃었고 눈길은 곧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루루 덕분이지. 지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흙이 평평하게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노란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꽃잎 위를 비추며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아버지?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를 묻었단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겠네요. 그래, 덕분에 편안해졌지. 오랜만에 진짜 숨을 쉬는 것 같구나. 박노인은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새들이 울었습니다. 루루는 그들의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은 루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보다 먼저 알아챘다니까. 그의 웃음소리에 지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의 국화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엔 오랜만에 평화라는 단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매일 아침 루루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워졌고 표정엔 잔잔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의 문이 한번 열리자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루루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고 그 작은 생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죠.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아침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당에는 새 풀이 자라 있었고 그 사이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죠.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햇빛에 반짝이며 희미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루루는 마당 한가운데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박노인은 낮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파도 된다.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의 말에 루루는 마치 알아듣는 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지영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응, 참 좋다. 이런 날은 살아있다는 게 고맙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현악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음악 예전에도 들으셨죠?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예전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젠 마음으로 들리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모든 게 너무 빨랐어. 사람의 마음도 세월도. 지영은 아버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루가 마당 끝으로 걸어가더니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꽃잎이 루루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녀석은 뭔가 다 아는 것 같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일지도.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루루가 걸어가던 자리마다 작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를 기억합니다. 그 마음 고맙습니다. 그 노랫말은 박노인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루루가 그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루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젠 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따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햇살이 두 존재를 감싸며 마당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라디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루루야, 내가 알려준 건 진실이 아니라 용서였구나. 마당엔 국화가 여전히 피어 있었고 그 옆엔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것이었고 하나는 루루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마치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흔적처럼 햇살 속에서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